내 집 마련 vs 전세, 중년의 선택 시나리오. 어제 50년지기 친구 두 분을 만났습니다. 같은 해에 태어났고, 같은 회사에 다녔고, 같은 시기에 퇴직했습니다. 10년 전 두 분은 똑같이 3억 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이 달랐습니다. 김 선생님은 경기도에 작은 집을 샀습니다. 박 선생님은 서울에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두 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김 선생님은 집값이 2배 올라 여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박 선생님은 전세금을 못 돌려받아 소송 중입니다. 같은 출발선에서 다른 선택을 했을 뿐인데 인생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하지만 놀라운 것은 김 선생님도 후회가 있고 박 선생님도 후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정답일까요? 내 집 마련이 무조건 옳은 걸까요? 전세가 틀린 선택일까요? 오늘 두 선택의 진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장점만이 아니라 함정까지, 성공만이 아니라 실패까지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집 마련을 선택한 사람의 10년. 최 선생님의 현실입니다. 60대 중반의 그분은 10년 전 큰 결단을 했습니다. 전세금 3억 원이 있었습니다. 저축 1억 원이 있었습니다. 합쳐서 4억 원이었습니다. 고민했습니다. 서울 전세를 계속할까, 지방에 집을 살까? 친구들이 말렸습니다. 서울 떠나지 마. 전세로 살면서 여유롭게 살아. 집 사면 관리비, 세금, 수리비로 고생해. 하지만 결심했습니다. 경기도에 4억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25평이었습니다. 작았지만 괜찮았습니다. 처음 1년은 좋았습니다. 내 집이라는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전세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편안했습니다. 2년째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보일러가 고장났습니다. 수리비로 2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내 집이니까 내가 고쳐야 했습니다. 3년째는 재산세가 올랐습니다.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집값이 올라서 세금도 올랐습니다. 기쁘면서도 부담스러웠습니다. 5년째는 도배와 장판을 갈았습니다. 5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저축해서 꺼냈습니다. 아까웠지만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 집값이 올랐습니다. 4억이 7억이 되었습니다. 3억 이익이었습니다. 놀라웠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최 선생님은 만족합니다. 수리비와 세금은 들었지만 집값 상승으로 보상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안정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후회도 있습니다. 서울을 떠난 것입니다. 친구들 만나기 어렵습니다. 문화생활도 불편합니다. 병원도 멉니다.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최 선생님은 말합니다. 내 집 마련은 정답이지만 완벽하지 않다고, 대신 얻는 것도 있고 잃는 것도 있다고 신중히 선택하라고 조언합니다. 그렇다면 전세를 선택한 사람은 어떨까요? 그들의 10년은 달랐습니다. 전세를 선택한 사람의 10년. 장 여사님의 경험입니다. 60대 후반의 그분도 10년 전 선택했습니다. 전세금 3억 원이 있었습니다. 저축 1억 원이 있었습니다. 고민했습니다. 집을 살까, 전세를 살까? 결정했습니다. 서울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3억 전세였습니다. 1억은 저축으로 남겨뒀습니다. 여유자금이었습니다. 처음 2년은 천국이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살았습니다. 친구들 만나기 쉬웠습니다. 문화생활을 즐겼습니다. 병원도 가까웠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고장나도 집주인이 고쳤습니다. 돈 들 일이 없었습니다. 세금도 안 냈습니다. 편했습니다. 1억 저축으로 이자를 받았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 정도였습니다. 용돈이 생겼습니다. 여유로웠습니다. 4년째 계약갱신이었습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리자고 했습니다. 3억에서 3억 5천으로 올리자고 했습니다. 장 여사님은 당황했습니다. 5천만 원을 어디서 구하나? 저축을 깨야 했습니다. 아까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7년째 또 계약갱신이었습니다. 이번에는 4억으로 올리자고 했습니다. 또 5천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저축이 바닥났습니다. 9년째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건물을 매각했습니다. 새 주인이 나가라고 했습니다. 급했습니다. 다른 전세를 알아봤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서울은 이제 5억, 6억이었습니다. 4억으로는 안 됐습니다. 어쩔 수 없이 경기도로 갔습니다. 서울을 떠났습니다. 10년 전에 피하려 했던 일이 결국 벌어졌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장 여사님은 복잡합니다. 10년간 서울에서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떠나야 했습니다. 돈은 그대로인데 선택지는 줄었습니다. 장 여사님은 말합니다. 전세도 나쁘지 않았다고, 10년간 즐거웠다고, 하지만 영원하지 않다고, 결국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내 집 마련에 숨겨진 함정. 이 선생님의 고백입니다. 50대 후반의 그분은 5년 전 집을 샀습니다. 대출을 받았습니다. 집값 5억에서 2억을 빌렸습니다. 이자가 한 달에 70만 원이었습니다.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달라졌습니다. 소득이 줄었습니다. 연금만으론 부족했습니다. 이자 내기 버거웠습니다. 집값이 안 올랐습니다. 5년째 제자리입니다. 오히려 조금 떨어졌습니다.
팔아도 남는 게 없습니다. 대출만 갚으면 3억입니다. 처음 전세금과 비슷합니다. 5년간 낸 이자가 4천만 원입니다. 재산세, 관리비, 수리비 합치면 6천만 원 넘게 썼습니다. 전세였으면 안 쓴 돈입니다. 게다가 동네가 쇠퇴했습니다. 상권이 죽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집값 오를 가망이 없습니다. 팔고 싶지만 못 팝니다. 팔면 손해입니다. 억지로 살고 있습니다. 갇혔습니다. 이 선생님은 말합니다. 내 집 마련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고, 잘못 사면 족쇄가 된다고, 신중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전세에 숨겨진 함정. 정 선생님의 악몽입니다. 60대 초반의 그분은 작년에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15년간 전세로 살았습니다. 문제 없었습니다. 편안했습니다. 내 집 마련 생각이 없었습니다. 작년에 집주인이 파산했습니다. 사업 실패였습니다. 전세금을 못 돌려줬습니다. 3억 5천이 묶였습니다. 소송을 걸었습니다. 1년째 진행 중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돈을 받을 수 있을지도 불확실합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월세로 옮겼습니다. 한 달에 150만 원씩 나갑니다. 1년이면 1,800만 원입니다. 전세금 3억 5천은 묶여있고 월세는 계속 나가고 저축은 바닥나고 절망입니다.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스트레스로 혈압이 올랐습니다. 잠을 못 잡니다. 우울합니다. 15년간 안전하다고 믿었던 전세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공중에 떴습니다. 정 선생님은 말합니다. 전세도 위험하다고, 안전하지 않다고, 특히 중년에겐 치명적이라고 경고합니다. 나이별 최선의 선택. 한 박사의 분석입니다. 60대 중반의 그분은 재무 전문가입니다. 나이마다 최선의 선택이 다릅니다. 50대 전반이라면 선택지가 많습니다. 시간도 있습니다. 소득도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을 추천합니다. 대출 받아도 됩니다. 10년 이상 갚을 시간이 있습니다. 집값 상승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무리하지 마십시오. 소득의 반 이상 대출 이자로 나가면 위험합니다. 3분의 1 이내로 하십시오. 50대 후반이라면 신중해야 합니다. 퇴직이 가까웁니다. 소득이 곧 줄어듭니다. 대출 최소화하십시오. 전세금과 저축으로 사십시오. 대출은 2억 이내로 하십시오. 작은 집, 외곽집도 괜찮습니다. 크기보다 안정입니다. 위치보다 부담 없음입니다. 60대 전반이라면 선택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전세금이 충분하면 내 집을 사십시오. 대출은 위험합니다. 소득이 없는데 이자를 못 냅니다. 전세금이 부족하면 전세도 괜찮습니다. 단 안전한 곳만 선택하십시오. 깡통 전세를 피하십시오. 60대 후반이라면 현 상태 유지를 추천합니다. 큰 변화는 위험합니다. 이미 내 집이 있으면 지키십시오. 팔지 마십시오. 움직이지 마십시오. 전세라면 안전하게 관리하십시오. 계약갱신 잘하십시오. 집주인 재무 상태 확인하십시오. 70대라면 절대 모험하지 마십시오. 지금 있는 곳에 계십시오. 한 박사는 말합니다. 나이에 맞는 선택을 하라고, 젊을 때와 늙어서는 다르다고, 무리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상황별 최선의 선택. 김 선생님의 케이스 스터디입니다. 70 가까운 나이의 그분은 많은 사례를 봤습니다. 돈이 충분한 경우입니다. 전세금 플러스 저축이 5억 이상이라면 내 집을 사십시오. 서울도 가능합니다. 작은 평수지만 살 수 있습니다. 안정적입니다. 집값 상승 혜택도 받습니다. 돈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전세금과 저축 합쳐서 3억 이하라면 전세를 유지하십시오. 억지로 집 사면 위험합니다. 변두리 낡은 집을 사게 됩니다. 집값 안 오릅니다. 관리 힘듭니다. 전세로 살면서 저축하십시오. 조금씩 모으십시오. 기회를 기다리십시오. 건강이 안 좋은 경우입니다. 병원 접근성이 최우선입니다. 내 집이든 전세든 병원 가까운 곳을 선택하십시오. 10분 내 큰 병원 있는 곳이 좋습니다. 집값, 크기, 위치보다 건강이 중요합니다. 아프면 다 소용없습니다. 자녀와 가까이 살고 싶은 경우입니다. 자녀 근처를 우선하십시오. 내 집을 사되 자녀 출퇴근 가능한 곳으로 하십시오.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도움받기 쉽습니다. 외로움을 많이 타는 경우입니다. 서울이나 대도시를 선택하십시오. 전세로 살더라도 사람 많은 곳이 좋습니다. 문화생활 가능한 곳이 좋습니다. 정신건강이 중요합니다. 김 선생님은 말합니다. 정답은 없다고, 상황마다 다르다고, 내 상황을 냉정하게 보라고 강조합니다. 실천 가이드. 박 여사님의 체크리스트입니다. 60대 중반의 그분은 실천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내 집 마련을 청객한다면 이렇게 하십시오. 예산을 정확히 파악하십시오. 전세금, 저축, 가능한 대출을 계산하십시오. 지역을 넓게 보십시오. 서울만 고집하지 마십시오. 경기도, 지방도 보십시오. 실제 방문하십시오. 인터넷만 보지 마십시오. 직접 가서 걸어보십시오. 주변 환경을 확인하십시오. 병원, 마트, 교통을 체크하십시오. 미래를 생각하십시오. 10년 후에도 살 수 있는 곳인지 판단하십시오. 전문가 상담 받으십시오. 부동산, 세무사, 재무설계사와 이야기하십시오. 서두르지 마십시오. 6개월 정도 알아보십시오. 급하게 결정하지 마십시오. 전세를 선택한다면 이렇게 하십시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십시오. 집주인 재무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깡통 전세를 피하십시오. 집값 대비 전세 비율을 보십시오. 70% 넘으면 위험합니다. 계약서를 꼼꼼히 보십시오. 특약사항을 확인하십시오. 모르면 전문가에게 물어보십시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십시오. 보험료 아깝지 않습니다. 안전장치입니다. 저축을 유지하십시오. 전세금 외에 여유자금을 가지십시오. 비상금이 필요합니다. 2년마다 재평가하십시오. 계속 전세로 갈지 내 집 마련할지 고민하십시오. 박 여사님은 말합니다. 어떤 선택이든 신중하라고, 장단점을 다 보라고, 준비된 선택을 하라고 조언합니다. 마지막 조언. 여러분, 내 집 마련과 전세의 진짜 모습을 보셨습니다. 내 집 마련은 안정적이지만 부담이 있습니다. 전세는 유연하지만 위험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무조건 옳지 않습니다. 상황마다 다릅니다. 나이, 예산, 건강, 자녀,